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 환경과 조경이 주최하는 제6회 젊은 조경가 토크쇼가 시작됩니다.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영상과 소리가 잘 나오는지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청하시면서 영상이나 소리에 문제가 있으면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6회 젊은 조경가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환경과 조경 편집장 남기준입니다. 오늘 온라인 토크쇼를 개최하는 젊은 조경가상은 한국 조경의 내일을 설계하는 젊은 조경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작품과 생각을 널리 알리고자 또 스스로의 작업을 즐거워하며 묵묵히 새로운 길을 내는 이들의 오늘을 또 그들의 작업을 응원하고자 2018년에 환경과 조경이 처음으로 제정한 상입니다. 지난 12월의 시상식 그리고 1월호 잡지 특집에 이어 오늘은 제6회 젊은 조경가로 선정된 서울시립대학교 김영민 교수님을 모시고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크쇼에 앞서 환경과 조경 박명권 발행인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조경 발행인 박명권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특히 또 온라인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조경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의미 있는 토크쇼를 진행하게 돼서 그동안 사회적 소통과 정보에 메말랐던 우리 조경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 조경이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젊은 조경가 상은 우리나라 조경의 내일을 설계하는 젊은 조경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생각과 작품을 널리 알리고자 2018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그동안 모두 8분의 자랑스러운 젊은 조경가가 배출되었습니다. 이 상은 국내 조경 설계가들의 위상과 사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한국 조경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젊은 조경가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1회 젊은 조경가로 김호연 대표, 이호영, 이혜인 소장님이 됐었고 2019년에는 2회 박경탁 소장님, 2020년 3회에는 재영준 소장님, 2021년 4회에는 조영준 소장님, 그리고 2022년 5회에는 최윤석 소장님이 선정됐습니다. 이분들 모두 그동안 아주 다양한 조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경가를 꿈꾸는 학생들과 그리고 동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조경가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크쇼의 주인공이신 제6회 젊은 조경가로 선정되신 김영민 교수님은 동시대 젊은 조경가 중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또 다양한 활동을 펴나가고 계십니다. 설계 방법론을 실무적으로 접근한 다수의 책을 출간하기도 하셨고 파리공원 리노베이션,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행복도시 도시 상징광장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경 이론과 실무의 벽을 허물고 간격을 좁히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젊은 조경가 김영민의 발자취와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고 또 앞으로의 더욱 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짧게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쇼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김영민 교수님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약 40분 정도 그동안 설계하시면서 만난 모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1부 강의가 끝난 후에는 15분 정도 자리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요. 2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김영민에게 물어봐
라는 컨셉으로 김영민 교수님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미리 저희가 SNS 통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도 취합을 해서 2부에서 김영민 교수님께서 김영민에게 물어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궁금증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1부 김영민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그렇게 젊지는 않아서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일단 사실 이제 요새 이 조경가들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인스타에 매번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말할 기회는 또 생각보다 없어서 이렇게 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저의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차이와 모순이라고 잡았습니다. 사실 약간 오마주입니다. 이게 원래 어떤 철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차이와 반복이라고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철학자인데 사실 요새 이제 나갔을 때 요게 홍보가 나갔을 때 5개의 모순이라고 제가 이제 원고를 쓴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지금 5개로 카테고리화를 하진 않았고요. 그냥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시간 순서대로 그냥 갔습니다. 여기 프로젝트들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갔고 프로젝트가 잡지에 실린 게 모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좀 양이 많아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흐름을 좀 중심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는가 요 얘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주제는 모순인데요. 제가 강의라든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쓰는 어떤 인용 문구인데 어떤 유대교 경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랍비에게 소년이 물었다. 메시아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대답을 하죠. 메시아께서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시다. 그러니까 요 문답이 이미 모순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언제 오냐고 물었더니 안 오는데 이미 와 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논리적 모순인데 이 말에 어떤 주는 울림 같은 게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순이라고 하면 사실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이 2개가 나뉘어져요. 흑과 백.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항상 조화를 이제 이루려고 해요. 이 두 사이에 어떤 간극을 메꾸고 설계에서든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일상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서도 성격 차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2가지가 됩니다. 흑이 사라지고 백이 되거나 백이 사라지고 흑이 되거나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모순 영어로는 뭐 서구에서는 파라독스라고 그러고 우리는 모순이라고 하는데 창과 방패라는 뜻이죠.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모든 방패를 뚫는 창을 파는 어떤 무기상이 있었는데 같은 자리에서 모든 창을 막아주는 방패도 판다고 그랬을 때 누가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찔러보세요 라고 했대요. 여기서 이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 2가지 존재는. 근데 저는 이게 양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양립하도록 우리가 뭔가를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좀 저의 설계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저희가 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철학으로 정리를 할 거고 정책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 글로 정리를 할 텐데 저희는 이제 설계랑 울타리를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설계를 모순 지도라고 한번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모순의 길이죠. 모순의 길인데 제가 아주 처음부터 이 모순의 개념을 갖고 설계를 한 건 아닙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한 몇 년 전에
저의 작품을 얘기해 달라는 이제 강연을 부탁을 했었는데 그 제목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만든 개념이고 거꾸로 여태까지 했던 작업을 이제 요 모순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고 그게 이번에 환경과 조경에 실린 원고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여러 이제 예전부터 했던 여러 설계들을 훑어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접근했던 게 요 작품이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SW라는 회사에 있었을 때고 그 제가 요 공모전을 끝나고 몇 개월 뒤에 이제 서울시립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거의 마지막 이제 큰 어떤 공모전이었고 용산공원 설계 공모였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고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당선은 되지 않았고 다른 회사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때 세웠던 두 가지 좀 개념은 연장과 강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요 개념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게 그때 만들었던 이미지였고요.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용산공원이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원래 거기가 공원 땅도 아니고요. 군기지입니다. 군기지인데 독특한 군기지인 게 일종의 도시였어요. 일단 2만 명이 상주하는 도시였고 안에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있었고 제가 아는 어떤 미군은 저도 여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의 여기서 거의 태어나가지고 자기 20대까지 여기를 보냈대요. 그리고 밖에 잘 안 나가봤대요. 그 안에서만 생활이 자족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데였고 서울에 이상한 도시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 미국에서 우편을 보려면 주소지도 캘리포니아 우편 번호가 할당이 되어 있는 이상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담장이 허물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로 봤었는데 그거를 한번 표현한 지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은 공간과 시설 위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약간 요거를 강도라는 개념을 한번 풀어봤어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서울을 보시면 우리가 서울을 뭐 동으로도 분리를 할 수가 있고 방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적 강도와 어떤 생태적 강도로 나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시를 나눠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밤섬이나 북악산,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적 강도가 매우 작고 생태적 강도가 매우 높은 데죠. 반대로 뭐 첨당동이라든가 아니면 삼성동 이런 쪽은 도시적 강도가 매우 거의 도시적 강도만 있는 장소고 중간적 장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선유도공 공원들이 이 중간적 장소인 것 같아요. 도시도 아니고 생태적인 것도 아닌. 그리고 용산 그걸 그대로 줌을 했었을 때 용산 기지 그 대상지 안에서는 이런 어떤 강도의 맵이 들어가는데 이제 공원 안에서 들어가는 것도 도시적 강도와 생태적 강도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약간 어떤 공간적 구획 기존의 공간적 구획을 피하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어떤 하나의 연속적인 어떤 강도라는 개념들 그리고 두 극단이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이 개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요 강도라는 개념은 나중에 뭐 지리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지리 시간에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질의를 해주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요 제목부터 오마주를 했던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이제 말한 어떤 강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인용해서 이제 했는데 사실 이 개념들 처음 얘기했을 때 저희 그 SW 사장님 표정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굳이 그리고 이제 이 작업들은 이제 결국 완성된 이게 플랜인데 여러 팀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공간적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토프스라는 회사 잡고 저희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좀 큰 어떤 이 논리의 구조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약간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뭐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12년도에 시립대로 오게 됩니다. 시립대로 오게 되고 아까 그 공모전은 12년도 5월 달이었고 제가 9월 달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왔더니 사실 저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김영이 왔으니까 일을 뭐 제발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일이 없었습니다. 일이 없어서 이제 되게 작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게 됐는데 제목도 이상하죠. 그 도시농구의 핑크폴리라는 이게 사실 건축 프로젝트예요. 조그만 건축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이제 요 두 가지 어떤 대립각은 회색과 녹색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2015년도였어요. 그러니까 12년도에 왔는데 그 자잘한 어떤 그런 일들은 했었습니다. 근데 뭔가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보여줄 만한 게 몇 년 뒤에나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거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마 제 표지의 모형으로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서울 혁신파크라고 불광동에 그 어떤 약간 재생한 그런 건물 그 단지가 있어요. 단지가 있는데 여기 외부 공간이 이제 재생을 한 공간이다 보니까 외부 공간에 뭐가 없어서 어떤 건축가에게 의뢰를 해서 폴리들을 한 6개를 놓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건축가께서 그 기획을 하신 분께서 그 외부 공간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약간 조경 컨셉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에게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그 폴리 조그만 파빌리온을 만드는데 그 설계비 공사비 다 합쳐서 5천만 원인데 그 녹색의 어떤 개념 약간 녹색 폴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식물로 뒤덮인. 근데 문제는 완공이 1월 달에 해야 되고요. 그때가 10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돼요 그랬는데 뭐 어떻게든 안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녹색의 개념을 가져온 게 사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게 녹색 그 녹화된 벽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안에 어떤 스마트팜, 어반팜과 그리고 또 외피는 이게 녹색인데 이게 자연의 개념으로 약간 새집 같은 거를 이렇게 스킨처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쪽에 산이 있어서 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아이디어는 좋다고 했고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스마트팜을 알아봤는데 이게 5천만 원에 지어야 되잖아요. 컨테이너 하나가 한 3억에서 4억.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새 집도 이 자문을 받았는데 안 삽니다. 새들이 이렇게 아파트처럼 지어서. 그래서 이게 만든 건데요. 일단은 저 최소한 그 단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스키는 격자로 갔는데 이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샘에서 수납하는 어떤 그 플라스틱 통들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한 5천 원, 6천 원 한 거고 요게 이제 이렇게 열립니다. 요 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그린을 그래서 어떻게 가져갔냐면 그린이 안 보이죠 잘. 근데 저기 화분 몇 개가 아니고 저기 들어있는 게 요걸 뽑기라 그러죠 저희가. 그 뽑기 안에 종자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용도는 도시 농업을 하는 어떤 그런 도시 농부들이 교류를 하고 그 자기가 키운 종자들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물론 뒤에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로 이 한겨울에 급하게 그가 일정이 한 2개월 만에 설계해서 완공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녹색으로 이걸 갖고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회색의 계절에 회색의 건물에 녹색이라는 컨셉을 어떻게 입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모순을 이런 식으로 좀 해결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역시 조그만 프로젝트인데요. 공모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란 미술관이라고 성남에 사설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조각들을 새로 놔야 되는데 좀 이제 젊은 관장님이 좀 바꿔가지고 요걸 좀 건축 폴리처럼 공모전을 해서 뽑으면 좋겠다. 역시 설계서부터 짓는 것까지 5천만 원이었고 전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대학원생과 같이 했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송민원 지금은 이제 송민원 소장님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대학원생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모전인데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가 피스풀 다이나믹이라는 또 국제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평온한 역동. 그래서 저 단어는 어렵죠.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정온과 역동입니다. 정원함과 역동. 그러니까 역시 모순된 주제를 던져주고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그런 공모전이었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가장 조용한데 가장 역동적인 순간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 그 생명의 탄생의 순간이 아닐까. 그 무생물이었다가 생명으로 바뀌는. 그래서 실제로 수정란이 저렇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정란처럼 보이는 어떤 형태를 만들었고 우리 컨셉은 이거다. 생명의 탄생의 순간. 그리고
일부러 그러니까 수정란처럼 보이게 한 건 아닌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이제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추구했던 거는 sense of beginning이라고 그냥 저 모양을 닮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감각은 뭘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생명체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생물학자들이 외부 자극에서 반응을 하는 어떤 생존을 위해서 반응을 하는 게 생명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레벨로 가면 이게 애매해져요. 이게 무생물인지 생명인지. 그랬을 때 근데 자극에 반응한다는 어떤 감각이 있을 거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최초의 순간에 어떤 감각일까 다 뒤섞여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아시겠지만 시각이 제일 저희 생존에 중요한 인간들은 시각이 제일 중요한데 원래 원생동물로 갈수록 촉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뒤섞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식은 끈으로 된 3개 끈으로 된 이런 폴리를 만들었고 저 장치는 사실 그 끈을 매달기 위한 어떤 장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희가 이제 강한 시각적으로 이제 다가가게 되죠. 근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시각들은 안 보이고 저기 이제 고리를 달아가지고 청각과 뭔가 시각과 뭔가 촉각이 지배적인 이런 어떤 약간 원생 최초의 어떤 그 감각은 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하나의 어떤 예술적인 좀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동적이면서 가장 조용한 고요한 어떤 순간에 대한 그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역시 줄기차게 공모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초반에 되게 그 송민원이라는 그 친구가 공모해온 친구였네요. 이거 역시 그 친구랑 둘이서 이제 했던 거고요. 한국은행 광장,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세계백화점 본관 앞에 광장입니다. 한국은행은 건너편에 있고요. 거기 어떤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의뢰는 들어갔었어요. 그 제 설계가 신세계의 피터 워커라는 유명한 조경가에게 의뢰가 들어갔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러니까 짓는 건 아니죠. 이걸 이제 그 새로 이런 것들을 또 반응을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있었던 공모였는데 여기서 두 가지 대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표상이고 하나는 내재인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은 반전이었습니다. 반전이었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그냥 포장된 공간에 차들이 지나다니고 저 분수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분수가 70년대 만들어졌던 거고 그 당시에 어떤 표상들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발전, 산업, 뭐 자유 이런 어떤 70년대 때 고도 성장기의 그런 가치들이 저 각각 동상들에 다 담겨져 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도 잘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리고 그 어떤 메시지가 아마 크게 공감은 안 되실 거예요. 70년대 어떤 우리가 지녔던 그 가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것 때문에 우뚝 솟아 있죠.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뭘 하기도 애매하고 지나갈 때도 사실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건 그냥 그걸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많은 공모전의 아이디어들이 그걸 없앴어요. 없앴는데 저희는 없애는데 없애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뒤집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솟아 있는 걸 그냥 간단하게 뒤집는다라는 개념이었고 위에는 없죠. 근데 밑에 이렇게 유리로 그걸 그대로 떠가지고 만들고 물을 담았어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짓느냐 뭐 그거 고민할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지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지하 공간이 사실 있어요. 을지로 지하상가가 저길 지나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솟아있는 이런 어떤 우뚝 솟은 동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남성적인 그 나를 보아라 이런 그리고 지배적이거든요. 보는 사람을 압도하려는 게 있는데 거꾸로 들어간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그리고 이게 지하로 갔을 때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떤 상징이 예전에 성장, 특히 남성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바뀐 시대의 성장은 뭔가 내재돼 있고 이런 성장이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것들을 표현을 했고요.
물론 이 사이에서 제가 뭐 지었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고 잡지에는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건축과의 관계에서 건축 공모전을 하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땅과 물의 어떤 사실 애매한 그 경계에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의나루라고 지금 요쪽에 오세훈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었을 때 이제 저기에 그 택시가 들어오고 뭐 이제 운하를 활용을 하겠다고 저쪽에 선착장, 그 서해에서 들어오는 선착장, 인천에 들어오는 선착장을 이제 국제 터미널을 만드는 그런 공모전이었는데요. 근데 이 터미널이라는 게 재밌는 게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항이라는 게 외국도 아니고 그 나라도 아닌 묘한 경계가 있죠. 입국이 거절되면 그쪽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는데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아닌,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터미널도. 그래서 그런 위치였고, 사실은 재밌게도 약간 이미 저 여러 가지 모양들은 만들고 있었어요, 건축이.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좀 지형적인 형태를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요게 하나의 어떤 땅이 떨어져 나온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요런 어떤 개념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사실은 이것은 어떤 제가 그 레토의 섬이라 그랬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그런 모순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거기를 이제 반영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아폴로와 그 아르테미스라는 태양과 달의 쌍둥이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레토입니다. 아버지는 제우스고, 근데 사실은 본처가 아니죠. 헤라가 본처인데 임신을 했다는 알고 헤라가 저주를 내려요. 바다 밑과 땅과 연결되는 어떤 땅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주를 내리고, 레토라는 여신인데 아이를 낳았을 때 모두 거절당해요. 헤라의 그 후환이 들어와서. 근데 이게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됐냐면은 그 섬이 하나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여신이 변신한 바위예요. 근데 그 제우스가 구애를 하는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 바위로 변신해서 바닷속에 가라앉거든요. 그 섬이 떠올라요. 그게 사실 레토의 동생입니다. 여동생. 떠올라서, 근데 땅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바다랑 붙어 있지도 않은 떠 있는 섬이죠. 그래서 저희 그 컨셉이 사실 여기에 저희 여러 구조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부유하는 어떤 구조물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땅, 그리고 부유하는 어떤 땅, 그게 여의도라는 땅에서 떨어져 나온 뭐 그런 컨셉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개념적인 어떤 이 건축이 부유하고 땅의 모양을 닮았다는 데서 사실 저희 역할은 저쪽 맞은편을 이제 디자인하는 거였는데, 대응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개념은 땅이 떨어져 나온 어떤 건물, 떠 있는 건물,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실 딱 어떤 상응이 되죠. 물론 떨어졌습니다. 저게 이제 떠 있는데 저 연결되는 구조물들이 안전성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아서 2등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아시겠지만 1등안도 지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좀 작은 정원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언어와 정원이라는 사실은 두 개가 되게 다른 어떤 예술의 장르를 좀 결합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결합이라기보다 정원이 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는 비유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시랑 정원이랑은 다르죠. 그냥 우리가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시는 글이고요, 정원은 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장르가 다른. 그러니까 조각, 뭐 음악이 조각처럼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조각을 들을 수도 없고 음악을 만질 수도 없는 것처럼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청주에 있는 정원 박람회 초청을 받았는데 청주를 좀 반영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 같은 초청 당한 게 아니죠. 초청을 받으신 작가님들은 청주의 자연, 뭐 청주의 특산물, 청주의 어떤 역사 이런 걸 반영했는데, 저는 뭘 할까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 신동문이라는, 사실 잘 모르시는 시인이죠. 이 시인이 딱 그 공모전이 열렸던 그 청주에서도 그 장소에서 태어나시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셔서 그쪽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냥 이제 생을 마감하신 분인데,
그분의 이제 시예요. 시인데 산문시 이게 6.25 때 이제 그 공군으로 이제 입대를 했는데 폐가 안 좋으셔가지고 전투에는 참여를 못하고 계속 그 풍선을 보고 바람의 요 방향 같은 거를 측정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한 권짜리 시로 쓰신 그런 내용인데 그 이분은 결국에는 시인으로 성공을 못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독재 시대에 기자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서정시를 쓴다는 게 과연 맞는가? 저항시를 쓰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항시 기억나시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원고 그 컬럼을 쓰셨다가 논설을 썼는데 어느 날 안기부에서 찾아온 거죠. 왜냐면은 좀 북한과 관련된 북한이 그때 우리나라가 그 홍수가 났을 때 쌀을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그걸 뭐 못 받을 이유가 있냐 이런 걸 썼다가 안기부에서 이제 가서 다시는 그런 글도 안 쓰고 저항 시도 안 쓰겠다라는 약조를 하고 나오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이건 그분의 어떤 기념 정원인데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표현한 건데 저 정원 안에는 없죠. 그러니까 약간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인으로서 아니면은 그런 저항의식을 가진 분으로서 둘 다 실패를 하셨어요. 실패를 하셨는데 아무도 바라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상 깊게 받은 것은 이분의 이름이 신동문인데 본명은 아닙니다. 근데 왜 동문이냐면은 예명인데 폐가 안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늘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대요. 예전에 폐결핵이 되게 큰 병이어서 근데 병원에 있는데 그 시체가 나가는 문이 동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동문으로 이름을 바꾸고 저 문은 동쪽에서 됐습니다. 이 정원은 이렇게 막 구경하는 정원이 아니고 쉬는 정원도 아니에요. 들어가면 두 방향밖에 없어요. 한쪽엔 열리지 않는 문이 있고 한쪽에는 검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원과 시의 그 모순을 찾기 위해서 모든 정원의 감각들을 다 빼고자 했어요. 그 흑백의 어떤 정원을 만들고자 했고 그 촉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배제를 한 어떤 정원을 만들려고 그랬고 이게 실제 사진인데 실제 돌에다가 흰색을 칠했고요. 저기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진짜 나무가 저 색인데 칠을 한 게 아니고 자엽식물 중에서도 되게 어두운 어떤 그런 것들을 썼습니다. 이런 식물들이죠. 실제로 보면 거의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제가 좀 큰 프로젝트들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인공과 자연의 어떤 모순인데 모든 적용 프로젝트가 요 모순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프로젝트가 되게 모순적이었던 게 저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서울로 7027이 있는데 서울역 뒤편이에요. 저기에 그 롯데마트 쪽에서 안 쓰는 원래는 주차 램프로 이제 만들어 놨다가 안 쓰고 그냥 적치 하역장으로 쓰는 그 부분이 있는데 서울로 7017을 저쪽에 이제 연결을 해야겠다는 플랜이 있었고 저 연결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처음에는 자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근데 그 램프 자체가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유산 가치도 되어 있고 뭔가 큰 구덩이 같은 뭔가 임팩트가 있는데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운 게 저 밑에가 지저분하죠. 저기를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지반도 아니고요. 저 파이프는 정화조가 있어요. 그 메탄가스랑 냄새도 나고 밑도 건드릴 수 없는 뭔가 다루기 매우 어려운 땅인데 처음에는 이걸 자문을 하러 갔었어요. 이제 건축가가 요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안을 주셨는데 그 진짜로 공사장 비계 구조를 이용한 설치물을 했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근데 실제로 저게 이제 완공된 건데 어떻게든 저거를 공사장처럼 안 보이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담쟁이를 어떻게 올리거나 좀 녹화를 할 수 없나요? 항상 이제 건축에서 요거를 조경가를 찾을 때는 녹화를 해달라 그래요. 좀 건물이 좀 안 좋을 때 녹화를 어떻게든 좀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 봤더니 저기에는 뭐 잘할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 저게 그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저 도시 구조상. 그리고 역시 또 항상 저런 거는 또 겨울에 만들어줘야 돼요. 늘 항상 겨울에 만드는데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고 예를 들면 좀 다른 방식을 강구해봐라 여러 개 자문을 줬는데 그 자문하고 그 저녁 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때 비계 구조는 없애고 그거를 원래 저 바깥에 있는 거는 그 건축가가 제안한 그 구조 형태였어요. 그거에 더 작은 구조를 또 넣어서 건축가도 뭐 나의 랭귀지를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나게, 그리고 그 안에는 저렇게 채웠는데 그 밑에는 이런 느낌이죠. 근데 문제는 저거를 받치려면은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필요해요. 왜냐면 딱 그 비계 구조물을 한 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안전 등급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원래 저런 구조물을 얹히려고 만든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간이 시설물 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실 수 있으면 해결해 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낸 아이디어는 밑에서부터 저게 올라오는 거고, 뭐 저도 건축을 한때 전공을 해서 저거를 이제 만들어서 여러 구조 설계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사실 다 거절당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저희는 좀 하기 싫습니다 그랬는데, 되게 도전적인 어떤 저기 좀 특이한 좀 젊은 구조회사를 찾아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들 좋아하셨어요. 좋아했고 사실 담당 부서의 그 국장님까지도 예산을 걱정하지 마라, 너무 좋다 그랬는데, 부시장 보고에서 딱 한마디 들었어요. 한 5분 발표했나 그랬는데 한마디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래서 원점 검토가 됐고요. 좀 이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정도 구조는 안 되니까, 그러면 기존의 구조사님한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그래서 저렇게 됐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게 실제 식물이 되려면 저희 관수장치라는 데가 어마어마한 게 또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를 설득을 한 게 가짜 식물로 갑시다. 저 밑에가 가짜 식물인데 요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위에 보시면 너무 높아서 잘 안 몰라요. 저걸 건드려 봐야지 알고, 밑에는 진짜 식물을 심으면 사람들이 되게 저기는 왜 저렇게 초록색이지? 라고 어떻게 보면 겨울에 되게 초현실적인 풍경이 나타날 거라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저 밑에는 이제 없으니까 저 자리에 나무, 그래서 저 처음에는 서울 신단수라 그랬어요. 서울에서 제일 큰 나무다라고 했는데 잘리고 다리 들어온 저런 모양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저게 우물 같더라고요. 저 햇님 달님 우리 호랑이가 떡 하나 좀 앉아 먹지 거기서 이제 가져온 거였고, 실제로 이게 지은 모습인데 이것도 너무 공기가 빠듯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미 다 지금 가을 늦가을이어가지고 이미 심었을 때 지금 잎이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는 초록색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했던 말은 저기 이제 이게 밑에는 일부러 저걸 안 넣고 근데 흙을 넣었어요. 흙을 넣었는데 위에가 인공의 자연이 있는데 저절로 저기에 잡초들이 들어올 거다. 저기 음지지만 생명이 되게 강하고 그 대비가 되면서 위는 점점 저 인조식물들의 문제가 자외선을 받으면 한 1년에서 2년 내에 색이 바래요. 저기 하얗게 바를 거고 밑에는 점점 잡초들이 올라와서 진짜의 자연이 될 거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래 두려고 그랬는데 이 부서에서 공공미술 다른 부서에서 공공미술 지원해 주는데 또 그 공무원끼리도 부서 간에 공모가 있나 봐요. 돼가지고 이쪽에 어떤 공공미술 작품을 한 3억짜리를 설치하기로 해서 철거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제 강화문 광장인데 사실 이거는 조용준 소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여러 분 소면이 됐는데 그 일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못한 얘기를. 그래서 이게 지금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이전의 모습이고 실제 저희 공모전에 했던 모습이고요. 실제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역시 여기 제목도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표면인데 표면을 깊을 수가 없죠. 면이 하나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입체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의 입체화뿐만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입체화를 했고, 사실 요거는 아마 잘 모르시는 얘기일 텐데 첫 번째는 어떤 그 한국적 경관을 표현을 하려고 그랬고, 이열식재 그 어떤 단순하게 녹지축을 단일식재로 심는 그런 거를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티브는 궁에서 어떤 그런 옛날 궁이라든가 관아의 그림들, 저거는 궁 그림이 아니고 경기 감염도인데 거기도 조경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었어요. 근데 조경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그림에는 있더라고요. 나무들과 그 모양이 재밌는 거는 나무 하나하나가 다 알 수 있게 그려놨어요. 덩어리가 아니고.
그래서 저기서도 그렇게 꼭 저걸 진짜 일일이 따서 표현을 한 거고 그게 궁에서부터 북악에서부터 오는 그런 구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이게 초기의 개념이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맥락적으로 저런 포장의 모습들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저기서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의미를 설명을 못한 것은 이게 좀 촛불 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보수랑 진보 정치적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저 옛날의 어떤 의미만 담기보다 현대적인 어떤 그 함의를 담아야 됐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저게 사실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담을까 그런 의미 사실 되게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담기 어려운 건데 저 격자 안에 조금씩 닮은 어떤 원들이 있는데 저기에 어떤 저 그리드들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우린 이렇게 해야 됩시다. 그래서 뭔가 파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근데 서로는 다 다르죠. 그 다름을 존중한다는 것. 아까 차이와 모순에서도 그 다름이 존중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걸 이쪽에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떤 하나의 패턴을 만들지 않는데 멀리서 보면 뭔가 패턴이 떠오를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저런 어떤 예술 작품들에서도 조금 모티브를 얻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작품 남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춘천에 그 캠프 페이지라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춘천시를 맡고 있는 큰 땅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공원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공모전이 있었고요. 역시 되지는 않았었어요. 이거 역시 앞에 그 광화문 광장을 했던 CA 조영준 소장과 같이 했는데 저희는 이거 만들고 진짜 될 줄 알았어요. 너무 훌륭하다. 근데 결선에 4작품 올랐는데 가장 먼저 떠났습니다. 자리를. 이런 모양인데 조금 근데 모양이 이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공원인데 파편화가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들에 대한 리서치를 했었고 하나는 이 공원이 15년 전에 반환을 받았는데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토양오염, 재원, 그리고 뭐 저기가 춘천이 그때 홍수도 크게 나가지고 어떤 뭐 치수라든가 또 계속 저길 개발해야 된다는 어떤 압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또 하나가 또 저기가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발견됐어요. 저기가 심지어 청동기부터 조선까지 다 유물이 나오는 장소라 그래서 하여튼 그거 하나씩만 있어도 잘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변수에서도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파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작동을 안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저희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말을 안 썼고 기준 플랜이 있고요. 저것들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변형이 됐었을 때 어떻게든 작동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나리오 1은 유적지가 발굴이 계속 나와가지고 안 될 때 일부를 유적지 공원처럼 쓰는 거예요. 그런 방식. 아니면 예를 들면 돈이 없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잔디라도 깔자. 그리고 점차 만들어 나가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제시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100개의 공원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 대형 공원들은 우리는 항상 설계를 할 때 한 번에 쓰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하루에 다 보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큰 공원일수록 부분만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그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큰 시나리오들로 이제 갔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왜 파편화가 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작동을 안 해도 하나가 작동된다면 이 공원 전체도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파편적이고 약간 한 번에 이렇게 좀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조금 그런 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개 딱 남았는데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징과 글린이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완공된 파리공원입니다. 근데 파리공원은 공원 레노베이션인데 여느 레노베이션과는 다른 게 이게 사실은 거의 최초로 저희가 알고 있는 설계 방식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고 그 전까지 사실 이 공원의 이름은 원래 공원 C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도면을 봤는데 도면이 한 장이에요. 실시 도면이. 그리고 플랜이 있고요. 포장 단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전까지는 그냥 엔지니어링도 아니고 그 나무 심기랑 비슷했던 거예요. 설계라는 게. 근데 이게 왜 하필 이 공원이 좀 중요했냐면은 갑자기 이게 올림픽이 이제 얼마 그러니까 올림픽 88 올림픽 전인데 막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프랑스 수교 100주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때 병인양요 이럴 때일 거예요. 그 좋은 의미의 수교는 아니었는데 그걸 기념하는 기념공원을 만들려고 이제 얘기가 들어왔고 갑자기 목동의 어느 한 공원, 근린공원을 갑자기 바꿨어야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환경대학원 교수님들이 여기 다 들어와서 이제 투입이 됐었고 그래서 최초로 이제 그 우리가 주인으로서 그 프랑스라는 어떤 손님을 맞는 그런 의미를 담은 공원이었고 이게 이제 노후화가 돼가지고 거의 저희 분수도 콘크리트 깨져가지고 그냥 보수로는 안 되는 지경이 돼서 다시 한번 제안서 공모가 있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그린 스케치인데 거의 구조는 그대로 두려고 그랬었어요. 구조는 크게 안 바꿨었고요. 이게 원래 항공 사진과 이제 22년도에 만들어진 모습인데 근데 그러면 어떤 거를 저희가 하려고 그랬느냐 약간 차라리 복원의 의미처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떤 복원이냐면은 원래 이 공원은 무엇이어야 됐을까? 지금은 이제 이 설계는 상징공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파리공원인데 주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파리공원이 왜 파리공원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사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공원이 왜 파리죠? 아 그런 의미였어요. 이래서 사실 그때 놓쳤던 게 이제 상징공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명하신 교수님들은 근린의 의미보다는 상징, 근린공원 주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이 의미보다는 상징을 강하게 했지만 사실 이 공원은 지금은 근린공원처럼 쓰고 있어서 그걸 다시 살리되 그 상징성은 그대로 갖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거 당시에 가장 상징적인 모습 그 부분인데 용상을 상징을 한 거래요. 한국을 상징하면서 그 저기서 분수가 쫙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높이를 보시면 올라가는 분수가 아닌데 갔었을 때 아이들은 이미 저기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저기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물이에요. 단차이도 한 2m 정도 있고 2m까지는 아닌데 근데 개장식 모습을 봤는데 이미 아이들은 튜브를 수영장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못 가게 하느니 그냥 쉽게 안전하게 좀 가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 뒤에 이거는 한국을 상징하는 그 삼태극이 있는 그런 광장이었는데 그 분수 뒤에 있어서 사람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약간 조금 조용한 어떤 사색의 공간으로 역시 원 설계자들이 의미했던 그런 한국성을 조금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을 한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게 영지인데 여기가 이제 다 수영장으로 썼던 거죠. 그럼 차라리 아예 그냥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요게 그 엣지인데 저 스탠드는 나중에 추가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려면 부모님들이라든가 이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야외 전시장이었는데 사실 안 쓰고 야외 전시장의 기능을 잃고 농구장이 됐는데 저게 동선을 상당히 가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 학원가가 있는데 여기 은근히 많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인터뷰를 했는데 커피숍에서 시간 뜰 때 있긴 너무 비싸대요. 용돈이. 그래서 차라리 좀 그런 막 어르신들 운동기구라든가 뭐 진짜 그런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탁구라든가 진짜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넣어주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근데 넣었는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그 모습이고 이게 마지막 최근에 지금 진행 중인 건데 서울식물원의 옆에 빈 땅에 정원을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지금 정원의 시대고 정원 박람회가 이제 저희의 어떤 정원의 이미지를 사실 많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근데 정원이 과연 그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는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옵션들이었고 제가 그린 스케치고 이 정원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하나가 더 있구나.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벽의 정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벽인데 왜 벽이냐면 재밌게도 정원 우리가 원자란 한자를 봐도 그렇고요.
가든이라는 어원을 보아도 울타리가 쳐진 공간이란 뜻이에요. 경계가 있는 공간인데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우리 정원은 경계가 없고 이런 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딱 사람이 어떤 영역을 인간의 영역을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건축 이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이었다가 들어갔을 때 딱 인간의 경계를 만든 게 사실 정원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벽을 오히려 강조한 정원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미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다 같은 유대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언제 오냐고 물어봤는데 또 랍비가 물어봤대요. 메시아가 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어떻게 좋아진다 그러는데 랍비가 대답하길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근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떤 모순적인 지금 설계를 좀 방향을 추구하고 있고 그 제 생각들을 좀 담으려고 했는데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면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시아가 오셔도 바뀌진 않지만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부 초반부 주인공이셨던 송민원 소장님이 이 중계 보고 계신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네, 일부 강연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4시 57분인데 저희가 이제 카메라 같은 거 좀 바꿔야 해서 5시 10분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5시 1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